네, 블리핑 6월 10일입니다. 오늘도 국방, 안보, 방산 관련되는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제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미국 LA 지역에서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300여 명을 투입을 했는데 주 방위군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시위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 미 해병대까지, 그러니까 미 해병대라는 거는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현역 상비군이 이제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거죠. 주 방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주지사들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LA 주지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연방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을 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을 했는데, 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는 것하고 정규 현역인 미 해병대원, 지금 약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약 700여 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해병대가 투입되는 거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침공 또는 심지어는 반란 세력 이런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 시위 세력들을 제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까지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 시위를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잠재우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위나 또는 부정적 이런 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트럼프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민들 또는 이 중에는 사실 그 불법 이민을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일반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들 앞에 나선 주 방위군과 미 해병 병력이 현재는 다 합하면 약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00명으로서 상황이 종료가 될지 아니면 더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될지, 그리고 이런 병력의 투입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미국 정치에 또는 그 미국 군인들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줄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국내 신문들에 보도됐던 방송에 보도된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되면 시위하는 모습이 매우 격렬해 보이거든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 중에서 최근 방위산업이 굉장한 수출 효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오늘 아침 국내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2022년 최초 폴란드 수출이 여러 가지 FA50 또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었는데, 그동안 K2 전차 2차 수출분 약 180여 대에 대해서 수출 계약이 약간 더디어서 원래는 작년 연말에 계약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조만간 서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폴란드에 대한 K2 전차 180대의 수출 수출 금액은 약 9조 원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식적인 첫 번째 방산 수출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현대 로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K2 전차를 이번 같은 경우는 180대 전량을 다 우리나라 또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해서 폴란드로 보내고 또 일부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K2 전차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수출이 되어서 대한민국 방산 수출 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높은 기술력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대형 이런 무기 수출 계약은 2022년 7월 달 체결됐었거든요. 그때 그 계약 체결 내용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였고, 전체 이것을 액수로 따지면 약 한 18조 원 정도의 그 수출 물량이었습니다. 이런 1차적인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 지금 이제 두 번째 2차 계약이 K9 자주포는 이미 그 계약이 됐었고요. 그동안 미뤄져 왔던 K2 전차의 2차 수출 계약이 이번 달 말 폴란드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수출 소식이 계속 이어져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기술력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최고의 수준에 있음이 그 실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뉴스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죠. 북한이 오물이 들어있는 그런 풍선을 우리 쪽에 날려보내서 우리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고 그러한 풍선 속에 어떤 또 다른 도발의 물질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끼쳤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또는 그 민간 탈북 단체에서 전단을 날려보내고 대신 북한은 우리에게 그 아주 아주 사람이 들으면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괴음을 이용한 방송을 지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풍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우리를 비방하는 전단 또는 쓰레기 오물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돼 왔던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그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런 민간인들 단체에서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은 자제해달라 또는 조만간 아예 날리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일단은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전방 지역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북한의 그 괴소음 방송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고 거기에 살고 계신 일반 주민분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을 우리도 이제 북쪽으로 하고 북한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서 실익이 있다면 군사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군사적인 그 효과 또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것은 어느 순간 중지를 하고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미 상당 기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것은 충분히 다 구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굳이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괴음 그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사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군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작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런 군사적 행위와 유사한 것들을 진행되는 것은 면밀히 성과를 따져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성과도 없이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은 미리 예방하는 것,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견지해온 일관된 원칙과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우리 군에 대해서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부대들에 있는 그 여군들의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또 숙소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면서 개선을 하라라고 국가인권위가 우리 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군이 부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발생했었죠. 대부분 우리 군대가 남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새롭게 군으로 들어오는 여군을 위한 시설들, 뭐 화장실은 당연한 것이고요. 뭐 이런 뭐 휴게실이나 또는 뭐 숙소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가 언제까지 남자들로만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뭐 출생아가 태어나는 게 보통 한 22만 명 정도가 된다면 그 중에 반은 아마 여성일 텐데, 머지않은 시점에서는 여성들도 병으로 군 입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도 지금부터 군대 내에서 당연히 우리 남자 병사들의, 남자 군인들의 시설도 당연히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군에 새롭게 들어와야 할 이런 여군을 위한 시설, 편의시설들도 충분히 개선하고 또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런 복지 예산, 특히 초급 간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당 또는 이런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올해 지금이 2026년 국방 예산을 아마 편성하고 있을 텐데, 국방부에서도 그러한 예산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정권을 지니고 있는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도 군인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국민일보는 나토가 역대급 전력 증강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방산은 수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방비를 보통 지금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GDP의 약 한 2%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5%까지 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5%까지 높이게 되면 무기를 살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이제 많아진다는 것인데, 돈만 많다고 해가지고 무기는 무한대로 마음껏 백화점 가서 쇼핑하듯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부족한 공급의 해소 수단으로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토 국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상무기 체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공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예산으로 새로운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매의 대상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앞순위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GDP의 5%라는 예산은 사실 지금 보통 국가들이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의 거의 이제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지금보다 배 이상의 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수출을 더 하려면 소비자, 그러니까 구매하는 국가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무기체계, 우리가 만든 무기체계들의 기술력, 품질력, 또는 우리가 MRO라고 하는 애프터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찾는 방산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방산기업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그런 기업들의 활동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뭐 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은 방산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또 방산 쪽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오스탈이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해양 방산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주식을 하나그룹이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그룹이 약 지분 20%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인수를 하려면 그냥 돈 가지고 만들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호주 두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는 미국은 우리가 오스탈이라고 하는 방산 해양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이제 호주만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오스탈은 사실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조선 기업이거든요. 조선소거든요. 하나는 이미 미국에 있는 힐리 조선소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미 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화의 미국에 있는 조선소가 우리 한화의 기업이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오스탈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해양 방산 기업의 주식을 20%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만큼 한화가 미국 내에서 이런 조선업 관련되는 여러 가지 투자 활동 또는 생산 활동, 함 건조 활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그 호주 정부의 승인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그 해양 산업들이 이런 조선 기업들이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에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방산기업 주식 시황인데요. 오늘도 종합주가지수는 약 한 3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10시 50분 정도인데요. 종합주가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런 허니문 상승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반면 우리 방산기업들은 어제는 방산기업들이 대부분 그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어제와는 정반대로 대부분 기업들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그 폴란드와 2차 계약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됐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0,000원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탈 지분 투자가 조금 더 가능해진 한화 같은 경우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0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1,000원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물론 한화그룹 계열사인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기존의 90만 원대에서 이번에 110만 원으로 그 상승을 했습니다. 110만 원까지 간다는 거죠. 지금이 약간 90만 원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사도 되나? 이거 지금 사면 꼭지 아닐까? 상투 아닐까? 라고 불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은 더 투자해도 된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증권사의 투자 분석지들은 투자해도 된다라는 매우 그 밝은 전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는데요. 결국 투자는 개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그 어느 특정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말만 그대로 100% 수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더 주변 자료를 들어보시고 또 다른 방산기업들의 흐름들도 보면서 과연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가가 지금이 뭐 최상승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거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도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한 주당 약 한 60만 원 후반대 정도로 아마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요. 60만 원 후반대로 해서 유상증자 신주를 받게 되면 그게 만약 그 하나투자증권이 얘기한 것처럼 110만 원대로 가게 된다면 거의 한 주당 5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약간 대박 비슷한 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남들이 좋다고 막 이야기할 때 그때가 어쩌면 또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그 방산기업들 주식이 전부 붉은색으로 불기둥을 쏘고 있어서 일단 보는 마음은 흐뭇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아직 초보 단계라서 여러 가지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미숙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리핑 화이팅입니다.